안녕하세요. 남성태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진행한 사건 혹은 상담했던 사건 중에서 좀 황당했던 불륜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있었어요. 찾아오신 의뢰인은 여자분이셨는데 사귀던 남자분이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었다. 게다가 나한테 얘기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다. 결국 이거거든요. 근데 만난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. 한 3, 4년 정도? 그 정도 교제를 했대요. 그래서 이제 저도 물어봤죠. 아니, 이렇게 오랫동안 교제를 했는데 유부남인지 몰랐냐. 그리고 뭐 직업이나 이런 것들도 교제 기간이 길고 하면 드러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몰랐냐 하니까 그 남자가 한 행동이 너무나 집요하고 너무 치밀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한테는 자기가 의사라고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. 뭐 의사라고 뭐 할 수는 있겠죠. 근데 이제 교제 기간이 길면 직업적인 어떤 부분들이 발생하잖아요. 예를 들면 뭐 거기서 일한다든지 뭐 직장에서 근처에서 만난다든지, 특히나 의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도드라질 테니까.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.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근무하는 어떤 병원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락을 하면 그 의사 가운을 입고 이 신분증도 차고 의사 복장을 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? 당연히 의사구나 생각을 했죠.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, 이제 뭐 결혼 얘기도 나오니까, 그리고 뭐 워낙 흉흉한 얘기도 많으니까 혼인관계 증명서를 좀 요구했나 봐요, 조심스럽게.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보여줬는데 그 혼인관계 증명서에 또 이제 미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. 여성 입장에서는,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다 확인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도 인사를 드리고, 이제 그쪽 부모님한테 인사를 안 드렸어요. 이제 우리 부모님, 그리고 우리 지인들, 뭐 동생들한테도 다 인사하고, 뭐 형부하고 뭐 형님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. 근데 되게 우연한 계기에 이제 이게 다 드러난 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아프셔가지고 그 병원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. 어머님이랑 갑자기 급하게 갔죠.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. 근데 그때 이제 남자친구가 뭐라고 했냐면, 자기가 이제 오늘은 여기서 무슨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계속 병원에서 일할 거다라고 얘기한 걸 알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머님 응급실에다 모시고 이제 뭐 처치하고,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분명 그날 그 병원에서 계속 근무를 한다라고 했거든요. 당직구에서 야간까지 일한다고. 근데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거예요. 계속 안 받고, 그래서 이제 걱정도 되고 해서 이제 병원 관련된 곳에 가서 이제 누구누구 의사를 찾는다라고 하니까 그런 의사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, 뭐 분명 여기서 일하고 내가 일하는 것도 다 받고 여기서 분명 오늘 당직 서고 뭐 한다고 했다. 그래서 이제 몇 번이고 확인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한테 다시 이제 계속 전화를 하고 해서 이제 결국 연락이 됐는데, 이제 남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. 지금 병원에서 수술 중이라서 이제 연락을 못 받았다고.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. 나 지금 병원에 와 있는데 너라는 이름이 지금 여기 없다.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? 라고 해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사람이 그동안 말했던 게 모두 거짓말이란 게 이제 발각이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얘기는 제가 굉장히 짧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간간히 세부적으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. 뭐 혼인관계 증명서도 포토샵으로 조작을 하고, 그 병원에서 연락했을 때도 갑자기 와서 그 병원 가운도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.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. 그래서 이렇게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 사람이 병원에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동안 나한테 했던 모든 게, 수년간 했던 게 다 거짓말이구나 라는 게 밝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. 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, 그건 뭐냐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남편이 있어요. 그러니까 본인이 바람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당화하고 너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, 너가 이걸 이해해야 된다라고 한 남편이 있었거든요. 하루는 이제 남편이 너무 좀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. 평소하고는 다르곤 해서 이제 남편의 핸드폰, 그동안 뭐 패턴이 잠겨 있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같이 관리를 해서 공인인증서도 같이 관리를 하고 휴대폰 뭐 패턴도 서로 알 정도로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. 근데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봤는데 어떤 외간 여자랑 자기야, 여보야 뭐 이러면서 뭐 사랑해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너무 충격을 받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남편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. 이게 뭐냐, 도대체 누구랑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.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, 사실 내가 이 여자를 만난 건 맞다. 그런데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,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인데 이 여자가 지금 굉장히 아프다.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다. 근데 그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시한부 선고받고 나한테 연락이 온 거다. 예전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연락이 왔다. 그래서 어떻게 인간된 도리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한번 만난 거다.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좀 잘해주려고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내한테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내도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. 이제 뭐 측은지심 뭐 이런 걸로 좀 해주는 거다라고 계속 설득을 하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은 얼마 안 남았을 여생이니까 뭐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좀 너가 도와줘라. 그리고 진심은 아니라고 아내한테
계속 얘기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고 아프고 얼마 못 살고 하니까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라 라고 이제 계속 이제 설득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너가 이걸 안 받아들여주면 너가 이상한 거다, 너가 나쁜 사람이다. 그래서 아내는 남편 말에 설득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시한부 인생 그 이상의 시간이 훨씬 지났어요.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났어요. 근데 남편의 행동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. 너무 이상하고, 근데 또 이걸 남편한테 묻자니 좀 죄스럽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사람된 도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그 사이에도 남편이 계속 가스라이팅을 했거든요. 너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면 너가 잘못된 거다,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의심을 하고 확인하는 것도 너무 죄스러웠던 거죠. 근데 시간이 너무 지나도 그 행동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. 그만하지도 않고 남편 핸드폰을 좀 이렇게 봤나 봐요. 남편은 이제 그 안심이 된 거예요. 이렇게 설득이 됐고 가스라이팅이 됐고, 그러니까 우리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증거 같은 것도 뭐 숨기거나 그러지도 않았던 거예요. 그래갖고 그 여자랑 이제 대화한 게 고스란히 남아있었거든요. 지금까지 말했던 게 또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. 이 여자랑 대화한 거 보면 뭐 너 아프다고 했는데 뭐 그 여자는 뭐 잘 속고 있냐, 뭐 되게 멍청하다고 그러고 서로 낄낄거리고, 그래서 이런 모든 정황이 드러났었던 거죠. 외도가 걸렸을 때 오히려 아내를 적극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외도를 유지해 간 경우가 있어서 그 사건이 좀 기억에 남고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제가 불륜과 관련돼서 기억에 남는 얘기를 해봤습니다. 이상 남성태 변호사였습니다.